평택의 11월은 일찍 어두워집니다. 오후 5시가 채 되기도 전에 하늘은 낯빛으로 가라앉고 대형마트 유리문 너머로 주차장의 가로등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자동문이 열릴 때마다 찬바람이 훅 밀려 들어왔고 카트를 끌고 나가는 사람들의 입김이 하얗게 피어올랐습니다. 김소연은 8번 계산대 앞에 서 있었습니다. 32살. 키는 보통이고 얼굴은 수수한 편입니다. 오늘 아침 급히 집을 나서느라 머리카락을 반쯤 묶다 만 채였고 패딩 점퍼 왼쪽 소매에는 아기가 뱉어낸 분유 자국이 희끗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 사실을 몰랐습니다. 알았다면 아마 마트에 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컨베이어 벨트 위에는 물건 3가지가 올라가 있었습니다. 기저귀 한 팩, 분유 한 통, 그리고 작은 생크림 케이크 하나. 케이크 위에는 초콜릿판에 작게 적혀 있었습니다. 생일 축하해요. 마트에서 파는 가장 작은 사이즈였습니다. 오늘은 소연의 어머니 생일이었습니다. 계산원이 바코드를 하나씩 찍어 나갔습니다. 삑, 삑, 삑. 숫자가 올라갔습니다. 41,700원. 소연은 잠깐 숨을 멈췄습니다. 카드 지갑을 열었습니다. 체크카드 하나, 신용카드 하나. 신용카드는 이미 한도가 찼습니다. 지난달에 확인했습니다. 체크카드 잔액은 어제 앱으로 확인해 두었습니다. 33,000원 남짓. 머릿속으로 빠르게 계산을 해보았습니다. 기저귀가 21,500원. 분유가 13,800원. 더하면 35,300원. 이미 넘었습니다. 뒤에서 누군가 카트를 밀어 앞으로 바짝 붙였습니다. 소연은 그 소리에 어깨를 한번 움찔했습니다. 고개를 조금 돌려보니 중년 여성이 팔짱을 낀 채 시선을 천장 쪽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 옆줄 계산대에서는 카드 단말기 소리가 경쾌하게 울렸습니다. 결제 완료. 또 결제 완료. 소연은 계산원을 보았습니다. 20살쯤 되어 보이는 아르바이트생이었습니다. 피곤한 눈으로 화면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 아이도 오래 서 있었을 것입니다. 소연은 그런 생각을 하면서도 입이 쉽게 열리지 않았습니다. 저기요. 목소리가 생각보다 작게 나왔습니다. 그럼 케이크는 빼주세요. 계산원이 말없이 케이크를 옆으로 치웠습니다. 숫자가 다시 올라갔습니다. 35,300원. 삑. 결제가 완료되었습니다. 단말기에서 영수증이 밀려 나왔습니다. 소연은 그것을 받아주면서 시선을 내렸습니다.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울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마트 한복판에서 계산대 앞에서 이런 이유로 울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울지 않았습니다. 그냥 장바구니를 집어들고 옆으로 한 발 물러섰습니다. 뒤에 서 있던 중년 여성이 카트를 밀며 앞으로 나왔습니다. 케이크는 계산대 옆 선반 위에 남겨진 채였습니다. 생일 축하해요. 소연이 처음 평택에 온 것은 6해 전의 일입니다. 남편 박준혁을 따라왔습니다. 준혁은 그 무렵 평택 외곽의 물류회사에 취직했고 소연은 인천에서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었습니다. 당연한 순서처럼 여겨졌습니다. 둘 다 그렇게 생각했고 그 선택에 대해 오래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평택은 낯선 도시였습니다. 아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버스 노선도 헷갈렸고 어느 마트가 더 싼지도 처음에는 몰랐습니다. 소연은 새 동네에서 새 살림을 꾸리며 다시 취업 준비를 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력서를 고치고 자격증 책을 폈습니다. 그러나 결혼 이듬해에 아이가 생겼습니다. 딸이었습니다. 이름은 하윤. 지금 10달입니다. 기저귀를 갈 때마다 발길질을 하고 웃을 때는 잇몸이 다 보입니다. 소연은 그 잇몸을 볼 때마다
가슴 어딘가가 꽉 차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감각이 좋았습니다. 동시에 그 감각이 슬프기도 했습니다. 준혁은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나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올해 들어 회사 사정이 어려워졌고 야근이 잦아졌고 대화가 줄었습니다. 소연도 하윤을 돌보느라 지쳐 있었으므로 두 사람은 자주 피곤한 얼굴로 마주치다가 각자 잠들었습니다. 싸우는 것도 에너지가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소연은 원래 꼼꼼한 사람이었습니다. 직장에 다닐 때는 팀에서 기획서를 가장 꼼꼼하게 쓰는 사람으로 통했습니다. 숫자를 잘 다뤘고 실수가 적었습니다. 그런 성격이 지금은 오히려 짐이 되기도 했습니다. 통장 잔액을 정확히 알고 있었으므로 케이크를 살 수 없다는 것도 정확히 알았습니다. 모르는 척할 수가 없었습니다. 마트 밖으로 나오자 차가운 바람이 다시 얼굴을 쳤습니다. 소연은 장바구니를 두 손으로 나눠 들고 주차장 쪽으로 걸었습니다. 차는 없었습니다. 버스 정류장까지는 7분쯤 걸어가야 했습니다. 하윤은 지금 집에서 어머니가 봐주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생일에도 딸 집에 와서 손녀를 봐주고 있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초라할까? 생각이 저절로 흘러들어왔습니다. 엄마 생신인데 케이크 하나도 못 사주네. 그 생각을 털어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털어낸다고 사라지는 생각이 아니라는 것을 소연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냥 걸었습니다. 주차장 가로등 아래를 입김을 내뿜으며 정류장 벤치에 앉아 버스를 기다리는 동안 소연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보통은 받지 않았습니다. 스팸이 많았으므로. 그런데 그날따라 손가락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여보세요. 전화기 너머에서 잠깐의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여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또렷하고 낯선 목소리였습니다. 김소연 씨 맞으시죠? 잠깐 시간 되세요? 소연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버스 헤드라이트가 멀리서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다시 지나갔습니다. 무언가가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소연은 아직 그것을 몰랐습니다. 버스는 오지 않았습니다. 전광판에는 12분 후 도착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소연은 휴대폰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모르는 번호로 걸려온 전화는 이미 끊겨 있었습니다. 다시 걸어볼까 잠깐 생각했지만 손가락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스팸이었을 것입니다. 보험이거나 대출이거나. 장바구니를 벤치 옆에 내려놓고 두 손을 점퍼 주머니에 찔러 넣었습니다. 손가락 끝이 시렸습니다. 장갑을 챙겨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침에 하윤 기저귀를 갈다가 깜빡했습니다. 요즘은 그런 일이 잦았습니다. 뭔가를 챙기려다 하윤이 울고 달래다 보면 처음에 뭘 하려 했는지 잊어버리는 일. 기억력이 나빠진 것이 아니라 머릿속에 동시에 너무 많은 것이 들어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소연은 알고 있었습니다. 알면서도 그때마다 작게 자책했습니다. 정류장 뒤편으로 마트 유리문이 보였습니다. 안쪽은 환했습니다. 형광등빛 아래로 카트를 끄는 사람들, 시식 코너 앞에 서 있는 아이들, 계산대줄이 길게 늘어선 풍경. 소연이 방금 전까지 있던 곳이었습니다. 8번 계산대 선반 위에 케이크가 아직 남아있을 것입니다. 생일 축하해요. 소연은 시선을 거두었습니다. 그때 마트 자동문이 열렸습니다. 나이 든 여성이 걸어 나왔습니다. 이른에 가까워 보이는 차림이었습니다. 짙은 자주색 코트에 흰 머리카락을 단정하게 넘겨 빗은 모습이었습니다. 장바구니 하나를 팔에 걸고 있었고 걸음걸이는 느렸지만 허리는 곧았습니다. 그 여성이 정류장 앞을 지나다 멈췄습니다. 소연을 보았습니다. 소연은 뒤늦게 그 시선을 알아채고 어색하게 고개를 내렸습니다.
낯선 사람의 눈길이 부담스러웠습니다. 오늘은 특히 더 그랬습니다. 따님이 아픈가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소연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여성은 소연의 장바구니를, 정확히는 장바구니 안기저귀 팩을 보고 있었습니다. 아, 아니요. 건강해요. 그래요? 여성이 빙긋 웃었습니다. 주름이 깊었지만 웃는 얼굴이 온화했습니다. 그럼 다행이네. 젊은 엄마가 혼자 서 있길래 소연은 뭐라고 대답하려 했습니다. 괜찮다고, 그냥 버스 기다리는 거라고. 그런데 말이 나오기 전에 여성이 먼저 몸을 돌렸습니다. 자동문 쪽으로 다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소연은 그 뒷모습을 한 박자 늦게 바라보았습니다. 5분쯤 지났을까? 자동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여성이 걸어 나왔습니다. 이번에는 팔에 뭔가를 들고 있었습니다. 흰 종이 상자였습니다. 마트에서 파는 생크림 케이크, 가장 작은 사이즈. 소연은 그것을 알아보는데 한 박자가 걸렸습니다. 여성이 소연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상자를 두 손으로 내밀었습니다. 이거 어머니 드리세요. 생신 축하해요. 소연은 받지 않았습니다.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 아니에요. 괜찮아요. 정말로요. 괜찮지 않은 거 알아요. 여성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계산대에 있었어요. 옆줄에서 봤어요. 소연의 얼굴이 달아올랐습니다. 봤다는 말이 창피했습니다. 케이크를 내려놓는 것도, 눈가를 붉힌 것도 다 봤다는 뜻이었습니다. 소연은 시선을 내리깔았습니다. 받으세요. 어머니가 기다리시잖아요. 소연은 고개를 들지 못한 채 말했습니다. 받을 수가 없어요. 처음 뵙는 분한테. 처음이니까 줄 수 있는 거예요. 여성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소연은 결국 상자를 받았습니다. 차갑고 가벼운 무게였습니다. 두 손 위에 얹힌 그 무게가 이상하게 무거웠습니다. 눈물이 나올 것 같았습니다. 소연은 입술을 꾹 눌렀습니다. 왜 이러세요? 말이라기보다 혼잣말에 가까웠습니다. 여성은 대답 대신 잠깐 먼 곳을 보았습니다. 주차장 너머, 어두워진 하늘 쪽을 향해. 나도 한때 힘들었어요. 천천히 말했습니다. 애들 키우면서 남편이 사업 말아먹고 나도 일 나가던 때가 있었어요. 어느 날 마트에서 계산이 안 됐었지. 지금 당신처럼요. 소연은 듣고만 있었습니다. 그때 어떤 분이 대신 계산해 주셨어요. 나는 그분 이름도 몰라요. 그냥 지나가던 분이었는데 가시면서 그러셨어요. 여성이 소연을 바라보았습니다. 언젠가 당신도 같은 방식으로 세상을 따뜻하게 해주세요. 딱 그 말 하나만 하고 가셨어요. 바람이 지나갔습니다. 두 사람 사이로. 그게 30년 됐네. 오늘에야 좀 갚는 거예요. 소연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목 안에 뭔가가 걸려 있었습니다. 삼켜도 삼켜지지 않는 것이. 이름이 뭐예요? 여성이 물었습니다. 소연이요. 김소연이요. 소연 씨, 나는 이정화예요. 오늘 잘 버텼어요. 그 말이 이상했습니다. 잘했어요도 아니고 힘내요도 아니었습니다. 잘 버텼어요. 그 한마디가 소연의 어딘가를 건드렸습니다. 참고 있던 것이 흔들렸습니다. 감사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정화는 고개를 한번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더 말을 보태지 않았습니다. 장바구니를 다시 팔에 걸고 왔던 방향으로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자주색 코트 뒷모습이 주차장 불빛 속으로 멀어졌습니다. 소연은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버스가 들어왔습니다. 소연은 케이크 상자를 장바구니 위에 조심스럽게 얹었습니다. 흔들리지 않도록. 버스 계단을 오르면서 교통카드를 찍었습니다. 삑.
익숙한 소리였는데 오늘은 조금 다르게 들렸습니다. 창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차창 밖으로 마트가 멀어졌습니다. 불빛이 작아졌습니다. 소연은 무릎 위에 장바구니를 올려놓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하나씩 뒤로 지나쳤습니다. 잘 버텼어요. 그 말이 귀 안에서 다시 돌았습니다. 소연은 버텼다는 말이 위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칭찬보다 격려보다 그냥 있는 그대로 보아주는 말. 오늘 얼마나 힘들었는지 설명하지 않아도 아는 사람의 말. 세상이 완전히 차갑지는 않다고 소연은 생각했습니다. 완전히는 아니라고. 집에 도착했을 때 어머니는 하윤을 안고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왔어? 많이 추웠지? 소연은 현관에서 신발을 벗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에요, 괜찮았어요. 그리고 장바구니에서 케이크 상자를 꺼내 어머니 앞에 내밀었습니다. 엄마, 생신 축하해요. 어머니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이거 어디서 났어? 샀죠. 소연은 짧게 대답했습니다. 거짓말은 아니었습니다. 정확히는 받은 것이었지만 그 이야기를 지금 다 할 수는 없었습니다. 나중에 언젠가 하게 될 것입니다. 어머니가 상자를 받아들며 말했습니다. 뭘 이런 걸 다. 돈도 없으면서. 소연은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하윤을 어머니 품에서 받아 안았습니다. 하윤이 소연의 뺨을 손바닥으로 탁 쳤습니다. 아기가 하는 애정 표현인지 폭력인지 구분이 안 되는 그 행동. 소연은 웃었습니다. 오늘 처음으로 제대로. 그날 밤 하윤을 재우고 나서 소연은 오랫동안 잠이 들지 않았습니다. 이정화의 목소리가 자꾸 떠올랐습니다. 30년 됐네. 오늘에야 좀 갚는 거예요. 30년. 소연의 나이보다 조금 짧은 시간이었습니다. 그 여성은 30년 동안 그 말을 안고 살았을 것입니다. 언젠가 갚겠다는 마음을. 그리고 오늘 소연에게 갚았습니다. 소연은 어두운 천장을 바라보다가 낮에 걸려온 모르는 번호를 생각했습니다. 여자 목소리였습니다. 김소연 씨 맞으시죠? 잠깐 시간 되세요? 버스가 들어오는 바람에 끊겼던 전화였습니다. 다시 걸어볼까 하고 생각했습니다. 스팸이면 끊으면 됩니다. 아니라면 아닐 수도 있었습니다. 소연은 휴대폰을 집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부재중으로 남아있는 번호를 한동안 바라보았습니다. 박은주는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싱크대 위 형광등 하나가 깜빡였습니다. 오래된 집이었습니다. 평택 구도심 쪽 주택가, 40년 된 2층 건물 1층. 천장이 낮고 벽에는 곰팡이 자국이 번져 있었습니다. 보일러가 제 역할을 다 못해서 발바닥이 차가웠습니다. 은주는 그 위에 두꺼운 양말을 신고 슬리퍼를 신고 그래도 시리면 전기장판 위에 서서 설거지를 했습니다. 오늘도 그랬습니다. 그릇을 헹구다가 손을 멈췄습니다. 소연이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하윤을 맡기고 마트에 간다고 했는데 벌써 1시간이 넘었습니다. 버스가 뜸한 시간이었습니다. 은주는 행주를 손에 쥔 채 창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유리창 너머는 어두웠습니다. 하윤은 안방에서 자고 있었습니다. 재우는데 1시간이 걸렸습니다. 오늘따라 잠을 거부하며 칭얼댔고 은주는 등을 두드리다 노래를 부르다 결국 업고 방 안을 걸었습니다. 66의 허리로. 소연에게 말하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말하면 미안해할 테니까. 은주는 다시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현관문 소리가 났습니다. 자물쇠 돌아가는 소리, 문이 열리는 소리. 은주는 손을 닦으며 주방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소연이 들어왔습니다. 뺨이 빨갰습니다. 밖이 많이 추운 모양이었습니다. 장바구니를 두 손에 나눠 들고 있었고
그 위에 흰 종이 상자가 얹혀 있었습니다. 엄마, 생신 축하해요. 소연이 말했습니다. 그리고 상자를 앞으로 내밀었습니다. 은주는 눈이 먼저 갔습니다. 흰 상자. 리본은 없었지만 옆면에 마트 스티커가 붙어 있었습니다. 케이크였습니다. 어떻게 샀어? 돈 없잖니? 은주는 얼결에 물었습니다. 따뜻하게 받으려 했는데 그 말이 먼저 나왔습니다. 오랜 습관이었습니다. 기쁨보다 걱정이 빠른 사람. 소연이 웃었습니다. 작고 조용한 웃음이었습니다. 한 아주머니가 사주셨어요. 어릴 때 엄마처럼 따뜻했어요. 은주는 그 말을 받아 소화하는데 잠깐이 걸렸습니다. 낯선 사람이 딸에게 케이크를, 무슨 아주머니가, 그냥 지나가던 분이요. 받으세요. 은주는 상자를 받았습니다. 가벼운 무게였습니다. 차가운 온도였습니다. 손바닥 위에서 천천히 온기가 올라왔습니다. 식탁은 작았습니다. 접이식 2인용 식탁이었습니다. 소연이 결혼할 때 가져온 것인데 다리 하나가 조금 짧아서 아래에 접힌 종이를 끼워 놓았습니다. 그 위에 케이크 상자를 열어 놓았습니다. 생크림 케이크, 초콜릿판에 작게 쓰여 있었습니다. 생일 축하해요. 소연이 서랍에서 초를 찾아왔습니다. 하윤 돌잔치 때 쓰고 남은 숫자 초였습니다. 6과 6 두 개를 케이크 위에 꽂았습니다. 66살이 맞긴 하네. 은주가 말했습니다. 맞잖아요. 소연이 라이터를 켰습니다. 초에 불이 붙었습니다. 작은 불꽃 두 개가 흔들렸습니다. 주방 형광등 아래에서도 촛불은 나름의 빛을 냈습니다. 모녀는 서로 얼굴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노래를 불렀습니다. 둘 다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하윤이 자고 있었으므로 작고 조용한 생일 축하 노래가 식탁 위에서 잠깐 맴돌다 사라졌습니다. 은주가 눈을 감고 불을 껐습니다. 방 안이 잠깐 더 어두워졌습니다. 소연이 케이크를 잘랐습니다. 칼이 생크림을 가르는 소리가 났습니다. 두 조각, 작은 접시에 하나씩 올렸습니다. 플라스틱 포크를 꽂아서 어머니 쪽으로 밀었습니다. 은주는 포크를 들었습니다. 한 입 먹었습니다. 달았습니다. 마트 케이크 특유의 설탕기 많은 생크림 맛이었습니다. 비싼 케이크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맛이 이상하게 목 안에서 오래 머물렀습니다. 맛있다. 은주가 말했습니다. 진심이었습니다. 소연도 한 입 먹었습니다. 아무 말하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잠깐 그렇게 케이크를 먹었습니다. 식탁 위 형광등이 다시 한번 깜빡였습니다. 침묵이 길어졌습니다. 은주는 포크를 내려놓았습니다. 케이크는 반쯤 남아 있었습니다. 손을 무릎 위에 모으고 식탁을 바라보았습니다. 소연이 그 옆모습을 보았습니다. 어머니 얼굴에 그늘이 지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피곤한 줄 알았습니다. 하윤을 하루 종일 봤으니까. 그런데 아니었습니다. 눈가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입술이 꽉 다물어져 있었습니다. 소연은 말을 걸려다 멈췄습니다. 은주의 어깨가 조금씩 내려앉았습니다. 그리고 소리가 났습니다. 낮고 짧은 참다가 새어나온 소리. 은주가 울고 있었습니다. 소연은 놀랐습니다. 어머니가 우는 것을 본 적이 드물었습니다. 박은주는 우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가 집을 나갔을 때도, 소연이 대학 등록금을 못 내게 되었을 때도 은주는 울지 않고 일을 찾아다녔습니다. 우는 시간에 일을 하는 것이 낫다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케이크 앞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엄마. 소연이 불렀습니다. 은주는 손등으로 눈을 훔쳤습니다. 숨을 들이켰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내 인생이 뭐였을까?
낮고 작은 목소리였습니다. 아무리 이래도 남는 게 없네. 너한테도 아무것도 못 해주고. 손녀는 기저귀도 엄마가 사야 하고. 소연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내가 뭘 한 건지 모르겠어. 평생. 형광등이 또 깜빡였습니다. 방 안이 잠깐 어두워졌다가 다시 밝아졌습니다. 촛불은 이미 꺼져 있었습니다. 케이크 위의 초에서 가느다란 연기가 올라왔다가 사라졌습니다. 소연은 어머니 손을 보았습니다. 식탁 위에 놓인 손이었습니다. 거칠었습니다. 마디가 굵고 손등에는 검버섯이 몇 개나 있었습니다. 소연이 어릴 때부터 기억하는 손이었습니다. 이 손이 소연의 도시락을 쌌고 학원비 봉투를 건넸고 소연이 첫 출근하던 날 아침밥을 지었습니다. 소연은 그 손을 잡았습니다. 두 손으로 꼭. 아니에요. 소연이 말했습니다. 은주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빨갰습니다. 엄마는 세상을 바꾼 사람이에요. 소연은 천천히 말했습니다. 준비한 말이 아니었습니다. 입 밖으로 나오면서 소연 자신도 처음 듣는 말이었습니다. 나랑 내 딸이 그 증거예요. 은주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소연도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그렇게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접이식 식탁 앞에서, 반쯤 먹다 만 케이크 옆에서, 깜빡이는 형광등 아래에서, 하윤이 안방에서 칭얼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소연이 먼저 일어섰습니다. 내가 갈게요. 은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손을 놓았습니다. 소연이 안방 쪽으로 걸어가는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분유 자국이 소매에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오늘 하루 종일 그걸 모르고 다닌 것이었습니다. 은주는 소연이 사라진 쪽을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케이크 쪽으로 시선을 내렸습니다. 생일 축하해요. 초콜릿 글씨가 조금 번져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그랬는지 잘리면서 그렇게 된 것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은주는 남은 케이크를 랩으로 싸서 냉장고에 넣었습니다. 내일 하윤이 일어나면 줘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아직 케이크는 못 먹겠지만 생크림 정도는 줄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 은주가 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작고 구체적인 것. 소연은 하윤을 안고 어두운 방 안을 걸었습니다. 하윤은 금방 잠잠해졌습니다. 소연의 체온을 느끼면 우는 것을 멈추는 아이였습니다. 소연은 하윤의 등을 두드리며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주택가 골목에 가로등이 하나 켜져 있었습니다. 그 아래로 고양이 한 마리가 지나갔습니다. 소연은 오늘 낮에 걸려온 전화를 다시 생각했습니다. 모르는 번호, 여자 목소리. 김소연 씨 맞으시죠? 낮에는 버스 때문에 끊겼고 집에 돌아와서는 케이크와 어머니 눈물로 잊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밤 10시가 넘었습니다. 다시 걸기에는 늦은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내일 아침 하윤이 일어나기 전에 다시 걸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소연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작은 결심이었습니다. 특별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모르는 번호로 전화를 다시 걸겠다는 것. 그런데 그 생각이 지금 이 어두운 방 안에서 아이를 안고 서 있는 소연에게 이상하게 단단하게 느껴졌습니다. 뭔가가 달라질 수도 있다는 예감이었습니다. 아직은 아무것도 아닌, 그러나 완전히 아무것도 아닌 것은 아닌. 소연은 하윤을 이불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하윤은 눈을 감은 채 작게 숨을 쉬었습니다. 소연은 그 옆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내일 아침. 그 두 글자가 오늘 밤의 끝에 걸려 있었습니다. 아침 7시 반이었습니다. 소연은 하윤에게 분유를 먹이고 있었습니다. 하윤은 젖병을 두 손으로 잡으려 하면서 계속 놓쳤습니다. 소연이 받쳐주면 밀어냈고 놓으면 기울었습니다. 매일 아침 반복되는 일이었습니다.
소연은 그 작은 실랑이를 하면서 어머니가 주방에서 내는 소리를 듣고 있었습니다. 냄비 소리, 가스 불 켜지는 소리, 냉장고 여닫는 소리. 어머니는 일찍 일어나는 사람이었습니다. 소연이 기억하는 한 항상 그랬습니다. 소연보다 먼저 일어나서 밥을 했고 소연이 학교 갈 때쯤이면 국이 끓고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 습관이 남아 있었습니다. 66이 되었어도 어젯밤 일은 아직 두 사람 사이에 말로 다시 오가지 않았습니다. 은주가 울었고 소연이 손을 잡았고 그것으로 어젯밤은 끝났습니다. 소연은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더 말해야 할 것들은 있었지만 지금 당장은 아니었습니다. 두 사람 다 알고 있었습니다. 소연은 하윤을 눕혀놓고 모르는 번호를 열었습니다. 어젯밤 결심했던 것이었습니다. 다시 걸어보겠다고 통화 버튼을 누르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소연은 잠깐 멈췄습니다. 이 시간에 오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택배는 보통 낮에 왔습니다. 은주가 주방에서 나오며 말했습니다. 내가 나가볼게. 소연은 하윤 옆에 앉은 채 소리를 들었습니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 그리고 어머니 목소리. 누구세요? 잠깐의 정적이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제 정류장에서 따님을 뵀는데요. 소연은 그 목소리를 알아들었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현관으로 나가자 이정아가 서 있었습니다. 어제와 같은 자주색 코트였습니다. 한 손에 지갑을 들고 있었습니다. 소연의 지갑이었습니다. 검은색 반지갑. 소연은 그것을 보는 순간에야 없어진 줄 알았습니다. 어머, 이게 어디서? 어제 버스 정류장 벤치에 두고 가셨더라고요. 마침 제 차가 거기 세워져 있었는데 좌석 옆에 끼어 있었어요. 이정아가 내밀었습니다. 소연은 받아들었습니다. 열어보니 카드도 신분증도 그대로였습니다. 어떻게 여기를? 신분증에 주소가 있더라고요. 가까운 곳이라 와봤어요. 괜찮으셨어요? 소연은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어제 케이크를 받은 것만으로도 이미 빚진 기분이었는데 이제 지갑까지였습니다. 들어오세요. 소연이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전달했으니. 그냥 가시면 안 돼요. 들어오세요. 이정아가 현관에 들어섰습니다. 소연이 슬리퍼를 꺼냈습니다. 이정아는 코트를 벗으며 거실을 둘러보았습니다. 소연은 주방 쪽을 향해 말했습니다. 엄마, 어제 케이크 사주신 분이에요. 인사드리세요. 은주가 주방 입구에 서 있었습니다. 행주를 손에 쥔 채였습니다. 이정아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소연은 두 사람의 얼굴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이상했습니다. 두 사람 다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이정아의 손에서 코트가 천천히 흘러내렸습니다. 은주의 손에서 행주가 떨어졌습니다. 바닥에 닿는 소리가 났습니다. 은주? 이정아의 목소리가 달라졌습니다. 어제 정류장에서 듣던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훨씬 낮고 떨렸습니다. 은주가 이정아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이 천천히 커졌습니다. 정아? 소연은 두 사람을 보았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윤이 안방에서 옹알이를 했습니다. 그 소리만 방 안에 떠돌았습니다. 소연은 자신이 지금 이 장면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면서도 끼어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이정아가 먼저 움직였습니다. 한 발, 두 발. 은주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은주는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행주가 발치에 떨어진 채였습니다. 두 사람이 가까워졌습니다. 이정아의 눈에 물기가 고였습니다. 내가 여기 있었구나. 은주가 말했습니다. 그래, 나다. 이정아가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그때 그 아기가 소연이 엄마였어?
소연은 소파 끝에 앉았습니다. 두 사람은 식탁 앞에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소연이 끓인 차가 김을 내뿜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마시지 않았습니다. 이야기는 천천히 나왔습니다. 32년 전이었습니다. 이정화는 28이었습니다. 남편은 반년 만에 집을 나갔고 아기는 돌이 지나지 않았습니다. 서울 변두리 고시원에서 살았습니다. 아기를 맡길 곳이 없어서 면접도 제대로 보지 못했습니다. 통장에 돈이 없었습니다. 정확히는 2,300원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기를 안고 복지관 앞 계단에 앉아 있었습니다. 울었습니다. 소리도 내지 못하고 아기 머리에 얼굴을 묻고 그때 누군가 옆에 앉았습니다. 많이 힘드세요? 돌아보니 비슷한 또래의 여자였습니다. 수수한 차림이었고 장바구니를 들고 있었습니다. 눈이 크고 목소리가 낮았습니다. 이정화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 여자가 장바구니에서 두유 하나를 꺼냈습니다. 이정화 손에 쥐어줬습니다. 그리고 가방에서 수첩을 꺼내 뭔가를 적었습니다. 종이를 찢어서 건넸습니다. 동대문구 복지관 담당자 이름과 연락처였습니다. 어린이집 연계 담당자라고 했습니다. 여기 가보세요. 제가 아는 분이에요. 얘기해 둘게요. 이정화는 그 번호로 전화했습니다. 그 담당자를 만났습니다. 아이를 어린이집에 넣었습니다. 시간이 생기자 공부를 했습니다. 2년 후에 교원 임용에 붙었습니다. 그게 너였어. 이정화가 말했습니다. 은주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기억 못했어. 미안해. 기억 못하는 게 당연하지. 너는 그냥 지나가다 한 건데. 이정화가 말했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내렸습니다. 닦지 않았습니다. 나는 30년을 기억했어. 그 두유 맛을, 그 종이 한 장을. 소연은 듣고 있었습니다. 무릎 위에 손을 모은 채였습니다. 하윤이 옆에서 바닥을 기어다니고 있었습니다. 소연은 하윤이 어디로 가는지 눈으로 쫓으면서도 귀는 식탁 쪽에 가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32년 전에 한 일이었습니다. 소연이 태어나기 전이었습니다. 소연은 그날의 어머니를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 계단도, 그 장바구니도, 그 수첩도. 그런데 그 일이 어제 돌아왔습니다. 케이크 한 상자로. 소연은 눈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참으려고 하윤 쪽으로 시선을 내렸습니다. 하윤은 소파 다리를 잡고 일어서려고 낑낑거리고 있었습니다. 아직은 못 일어납니다. 그러나 매일 시도합니다. 소연은 하윤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어머니가 어젯밤 물었습니다. 내 인생이 뭐였을까? 소연은 세상을 바꾼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때는 위로하려고 한 말이었습니다. 지금은 달랐습니다. 증거가 지금 이 식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정화가 은주의 손을 잡았습니다. 은주는 손을 빼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한동안 그렇게 있었습니다. 차는 식어 있었습니다. 소연 씨 어머니인 줄 알았으면. 이정화가 말했습니다. 어땠을 것 같아? 은주가 물었습니다. 이정화가 잠깐 생각했습니다. 더 무서웠을 것 같아. 차라리 몰라서 그냥 했지. 은주가 낮게 웃었습니다. 어젯밤 울던 사람의 웃음이 아니었습니다. 더 오래된 사람의 웃음이었습니다. 잘 됐네, 그럼. 이정화가 돌아간 것은 1시간쯤 후였습니다. 현관에서 신발을 신으면서 소연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잘 모셔요. 그분 덕분에 내 딸이 지금 선생님 하고 있어요. 소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정화가 은주 쪽을 보았습니다. 은주야, 고마워. 30년이나 늦었지만. 은주는 손을 한번 흔들었습니다. 별것 아니라는 듯. 그러나 눈가가 다시 붉었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소연은 창가에 서서 이정아가 골목을 걸어 나가는 것을 바라보았습니다. 자주색 코트가 골목 끝에서 사라졌습니다. 은주가 소연 옆으로 왔습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엄마. 소연이 불렀습니다. 응. 어젯밤에 내가 한 말. 응. 맞았어요. 은주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창밖을 보고 있었습니다. 골목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가로등, 담벼락, 겨울 햇빛. 그러나 잠시 후 은주가 소연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무겁지 않은 손이었습니다. 그러나 따뜻했습니다. 소연은 그 온기를 느끼며 생각했습니다. 32년 전 어머니가 건넨 두유 하나가, 종이 한 장이 이제 하윤에게까지 흘러왔습니다. 보이지 않는 선이 사람과 사람 사이를 이어왔습니다. 끊어질 것처럼 가늘었지만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소연은 주머니 속 휴대폰을 만졌습니다. 아직 걸지 못한 번호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오늘 오전의 일이었습니다. 이제 오후가 남아 있었습니다. 소연은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정아는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이 닫힌 지 5분도 되지 않았을 때였습니다. 냉장고에 케이크 남았죠? 소연이 문을 열자 이정아가 서 있었습니다. 자주색 코트 차림 그대로였습니다. 셋이서 먹어요. 접이식 식탁에 세 사람이 앉았습니다. 팔꿈치가 닿을 듯 가까웠습니다. 소연이 케이크를 꺼냈습니다. 어젯밤 랩으로 싸둔 것이었습니다. 반쯤 잘려나간 케이크 위에 어제 썼던 숫자, 초를 다시 꽂았습니다. 끝이 조금 녹아 있었지만 꽂혔습니다. 라이터를 켰습니다. 불꽃이 흔들렸다가 자리를 잡았습니다. 세 사람은 그 작은 불빛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무도 먼저 말하지 않았습니다. 창밖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봄비였습니다.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아니라 그냥 내려앉는 소리였습니다. 은주가 먼저 말했습니다. 이 모든 게 다 돌아오는 거구나. 촛불을 보면서 한 말이었습니다. 혼잣말 같았습니다. 소연은 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어젯밤 울던 얼굴이 생각났습니다. 내 인생이 뭐였을까? 그 말을 하던 손이 지금은 식탁 위에 조용히 놓여 있었습니다. 엄마의 따뜻함이 결국 제게 돌아왔어요. 은주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가 한 게 뭐 있다고. 있어요. 소연의 목소리가 어젯밤보다 단단했습니다. 32년 전에 계단에서 두유 하나 건넨 사람이 엄마예요. 그게 이정아 선생님 인생을 바꿨고 그 선생님이 어제 저한테 케이크를 건넸어요. 끊어진 게 없었어요. 처음부터. 빗소리가 식탁 위로 잔잔하게 깔렸습니다. 이정아가 웃었습니다. 주름이 깊어지는 오래 산 사람의 웃음이었습니다. 그녀가 라이터를 손에 쥔 채 말했습니다. 이건 세 사람의 새로운 시작이에요. 이정아가 먼저 손을 식탁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소연이 그 위에 얹었습니다. 은주가 마지막으로 포겠습니다. 젊은 손, 중간의 손, 나이 든 손. 하윤이 그 위로 작은 손바닥을 탁 내리쳤습니다. 세 사람이 웃었습니다. 촛불이 흔들렸습니다. 꺼질 것처럼 기울었다가 다시 섰습니다. 케이크를 나눠 먹었습니다. 하윤에게는 생크림만 손가락에 찍어 입에 넣어 주었습니다. 하윤이 눈을 깜빡이다 입을 또 벌렸습니다. 소연은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틀 전 이 시간에 자신이 어디 있었는지. 계산대 앞이었습니다. 얼굴이 붉어진 채 케이크를 내려놓던 자리. 달력으로는 이틀이었지만 거리로는 훨씬 멀었습니다. 멀었는데 왔습니다. 혼자는 아니었습니다. 이정아가 돌아간 뒤 오후 내내 비가 왔습니다. 소연은 설거지를 했습니다. 케이크 접시, 찻잔 3개. 평범한 일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손이 움직이는 동안 마음이 고요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없던 고요함이었습니다. 저녁을 준비하다 냄비김에 창문이 흐려졌습니다. 소연은 그 위에 손가락으로 선 하나를 그었습니다. 시작도 끝도 없는 그냥 이어진 선이었습니다. 사람 사이에 흐르는 것, 기억도 못한 친절이 30년을 건너오는 것, 케이크 한 상자가 마음 하나를 붙드는 것, 그것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운명이라는 말도 맞지 않았습니다. 그냥 사람이었습니다. 사람이 사람에게 하는 일이었습니다. 엄마 밥 먹어요. 안방에서 은주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응 간다. 하윤의 옹알이가 그 뒤를 따랐습니다. 봄비는 소리 없이 계속 내렸습니다. 남는 것은 남고 흘러가는 것은 흘러가는 방식으로. 그리고 내일이 올 것이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